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국방부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됐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광주 현장으로 내려가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최근 SBS 8시 뉴스 보셨습니까? 연속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무장 헬기 투입 의혹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뉴스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SBS 8시 뉴스에 보도됐던 장훈경 기자와 정성진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육군 헬기부대인 1항공여단에서 근무하다 5.18 민주화운동 1년 전인 1979년 제대했다는 최영국 씨입니다. 광주에 살던 최 씨는 80년 5월 집 마당에서 헬기가 기관총을 쏘는 걸 봤다고 말합니다. 기관총이 있네. 막 이렇게 불 뿜으면서 그냥 쏜 걸 분명히 봤어요. 회전하면서 봤어요. 발칸포 같이. 군 생활 내내 보던 공격 헬기 500MD의 기관총이어서 또렷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50 항공 중대에 있거든요. 그럼 우리 중대 비행기 가서 내공에 가서 그렇게 기총 사격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가 안 막히겠어요. 최 씨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날은 5월 21일인데 이날 헬기 사격 목격자는 10명이 넘습니다. 당시 육군본부의 작전 지침을 보면 부대에 진입하기 전 하천을 선정해 헬기 사격을 실시하라고 돼 있는데 21일 헬기 사격 역시 광주천을 따라 이루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지난 95년 검찰 조사에서 헬기 부대 지휘관들은 5월 21일 헬기 사격은 불가능했다며 목격자들의 증언을 부인했습니다. 80년 당시 공격 헬기를 총괄 지휘한 대대장은 무장 헬기가 처음 투입된 건 22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SBS가 만난 공격 헬기 조종사는 5월 18일 이전부터 광주에서 무장 상태로 작전했다고 증언합니다. 신혼여행 갔다가 바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온 거지. 내가 그러니까 확실히 기억나요. 5월 18일 한참 전에 가신 거네요? 그렇죠, 한참 전에. 그럼 무장하고 갔죠. 21일에도 무장 상태에서 광주 상공을 비행했다고 했습니다. 공중에 떠다니고 21일날. 근데 그때는 우리는 정찰용으로 태어났지 사격용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정찰. SBS가 입수한 505 보안부대 문건을 보면 공격 헬기인 500MD 2대가 21일 투입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95년 수사 당시 검찰도 이런 기록을 근거로 21일 500MD를 지원해놓고 헬기 사격이 문제가 되니까 다른 관련 기록을 없앤 것 아니냐고 했지만 당시 1항공 여단장은 무장이 아니라 가스 살포기만 달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투입된 조종사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나오잖아요. 지휘용 500MD 1대, 가스 살포 500MD 4대. 그건 잘못된 거예요. 100% 잘못된 내가 확실히. 가스 살포기를 달 수가 없어요? 없어. 나무에는 가스 살포기 있지도 않고. 때문에 신군부가 21일 무장 헬기 투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장훈경, 정성진 기자의 리포트 차례로 보셨습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뉴스인지 고철정 SBS 논설위원 김태현 변호사, 매주 수요일마다 나오시는 박철환 문화평론가, 그리고 조금 전에 장훈경, 정성진 기자가 보도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장훈경, 정성진 기자의 데스크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취재부의 정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소식은 아무래도 정명원 기자에게 먼저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가 나갔는데 저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핵심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의 신군부의 논리가 지금 깨지고 있다. 그리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헬기 조종사들과 지휘관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보셨던 이 최형국 씨 같은 경우에는 헬기 조종사는 아니지만 이 목격자예요. 목격자인데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그동안에 보면 신군부 쪽에서 이 헬기 관련 사격 목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당신들의 헬기를 뭘 하느냐, 그냥 민간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지금 그 공격용 헬기 부대에서 1년 전까지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근무했던 그 부대,
독특한 표식이 있거든요. 헬기 끝에 노란 띠가 있어요. 예. 그 노란 띠가 단 헬기를 그날 5월 21일 날 봤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그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최영국 씨와 같이 근무했다는 동료로부터 또 제보를 받았어요. 예. 역시 최영국 씨 이야기가 맞다. 그 노란 띠가 자기네들 부대의 마크이고 그 500MD를 무장 공격용 헬기가 5.18 때 투입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5월 21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군부의 논리가 깨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월 21일이라고 하는 그 시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일단 5월 21일 말씀을 먼저 드리면 5월 21일이 아시다시피 그 광주에서 집단 발포가 처음 이뤄진 날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신군부에서 5월 22일 날 공격형 무장 헬기가 투입됐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저희가 조종사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5월 21일 날 이미 무장을 한 채 광주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런 분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월 22일 날 첫 공격형 무장 헬기가 투입됐다라는 논리가 무너진 거죠. 그리고 군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입수한 기록을 보면 당시 5월 21일 날 공격형 헬기가 투입됐다라는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예. 그러면 당시 군의 헬기 사격 뒷받침하는 뭐 민간인의 증언 같은 거 지금 나오신 분들 말고 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5월 27일 아무래도 전일 빌딩을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예. 그게 전일 빌딩에 헬기 사격 탄은이 발견됐잖아요. 그게 5월 27일인데 그날 그 작전이 있었을 때 그 헬기 사격을 목격했던 그 민간인 증언이 있습니다. 홍란 씨라는 분인데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예. 헬기만 더 내 머리 위에서 빙빙빙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무서워갖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흙이 그냥 이렇게 푹푹푹 막 파져가지고 내가요 저 총장사를 하니까 다다다다다 이렇게 하고 이 M56은 탕탕이에요. M56은 이런 총소리하고 똑같아. 정신은 있어. 말은 다 들려. 후두부 뒤에 1mm를 남겨놓고 총실탄 이렇게 뚫고 갔다요. 저분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총포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 지금도요? 예, 예.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총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총에 대한 구분을 좀 할 줄 아시는. 총포상을 하고 계시면 잘 아시겠죠. 예,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정명 기자 얘기 들어봤더니 저도 생각해보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 이런 진술 주장 처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파장을 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시민에 대한 군의 발표 같은 경우에도 자위권 방어였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헬기에서 이게 무작위로 이렇게 발포를 했다는 것은 그것은 전부 적에 대해서 전쟁 상황의 적에 대해서 대량 살상을 하기 위해서 헬기 발사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군이나 또 전두환 씨 측에 이래서 인정하기에 그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는데요. 앞서 한번 그 검찰의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진상규명, 앞선 그 진상규명 자료를 보면요. 고 피터슨 목사가 5.18 당시에 광주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 21일 오후에 한 3시 반쯤에 계엄군 헬기 한 서너 대가 시민군에게 총을 난사했고 그날 하루에만 광주 기독교 병원에서만 사망자 14명이 발생했다. 이런 어떤 증언이 있었고요. 또 고 조비오 신부님 같은 경우에도 89년도 국회 광주특위에서 말씀하셨는데 5월 21일 날 오후 1시, 2시 사이에 상고에서 헬기 소리를 들었고 기관총 소리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 목격자 같은 경우는 한 11명가량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증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확한 명확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지금 SBS 기획취재부 기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의 진상조사에서는 왜 이런 증언들 들어놓고도 외면했던 건가요? 일단 청문회 때는 조사를 했다기보다는 그런 증언을 처음으로 조비오 신부가 하셨던 거고요. 실질적인 조사는 95년 검찰 수사라고 봐야 될 텐데 예. 그때가 기억하시겠지만 최초로 전직 대통령들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헬기 사격은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 실제 저희가 기록을 좀 보니까 아까 저희가 봤던 홍란 씨 있죠. 홍란 씨가 그 당시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라고 분명히 진술을 했는데 그 검찰에서는 홍란 씨가 헬기 사격으로 총을 맞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은 들여다볼 필요 없다. 그래서 배척하는 근거로 썼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뭐 피터슨 목사니 이런 분들의 증언을 현장에 가서 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병원도 한 번도 안 가보고 광주 현장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이 사건을 그냥 이유 없음으로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헬기 사격 조사는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이 2007년 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당시에도 헬기 사격 문제는 들여다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 전일 빌딩 헬기 사격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아까 얘기했던 27일, 1980년 5월 27일 새벽 작전에 투입됐던 뭐 지휘관의 증언도 우리 기획취재부에서 확보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27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헬기 사격 관련한 유일한 물증은 전일 빌딩의 헬기 사격 탄원입니다.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헬기 조종사가 수면에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한 게 89년도가 처음인데 그때는 이 기동 헬기 수송 목적으로 하는데 기동 헬기가 무장했던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일 빌딩 헬기 사격 탄원은요. 예. 기동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한 걸로 국가수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헬기 조종사들을 만나봤더니 우선 복수의 이 기동 헬기 조종사들이 당시에 우리도 무장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지휘관을 통화를 했는데 지휘관이 이 27일 새벽에 자기가 작전을 명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작전 명령 받은 내용 한번 보시죠. 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27일 새벽에 무력 시위로 비행을 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소리가 굉장히 헬기 소리가 크잖아요. 그걸로 이 시민군들 시위대들이 겁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 저공 비행을 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했는데 이 증언 자체도 처음입니다. 지금 저 이야기를 하는 분이 기동 헬기를 당시 광주에서 총괄했던 대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동 헬기 전체 운영을 잘 아시는 분인데 저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SBS와 만나서 또 통화해서 한 겁니다. 예. 저런 새로운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방부에서 새롭게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 언론사의 협력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뭐 협력 요청 온 거 있습니까? 뭐 간접적으로는 지금 오고 있고요. 예. 저희가 공식적인 요청이 오면 저희가 취재했던 부분에 대해서 뭐 협조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SBS에 연속되는 단독보도의 핵심은 신군부의 논리의 균열. 그러니까 5월 21일에는 무장헬기 절대 뜬 적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5월 21일에도 무장헬기가 떴고 네. 실제 발사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기동헬기, 수송 목적의 기동헬기는 무장한 적이 없다라는 게 신군부 논리였는데 무장을 했다라는 조종사 증언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 1심 12.12.5.18 사건 관련한 1심 판결문에 있었던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좀 정리한 그 CG를 준비를 해놨어요.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밤에 광주 신협 부근에서 시위대가 차량을 이용한 공격을 하자 발포를 했다. 이제 이게 본격적인 발포는 아닙니다. 대신에 5월 21일 오후 1시에 전남 도청 앞에서 대규모 발포가 이루어지고 그날 오후 4시 45분에 자위권 발동 결정을 내렸고 이 자리에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이 참석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사실상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한 것 아니냐. 그런 관측이 그 당시 판결문에도 그대로 담겼고요. 그날 저녁 7시 반에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계엄군은 자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천명을 하게 됩니다. 김태현 변호사, 법조인이니까 이렇게 새로운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그런데 과거에 여러 차례 조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까지 나왔고 그러니까 1심 판결문에 지금 방금 저희가 보여드린 건 무장 헬기 공격은 아니에요. 저 계엄군들의 발포와 관련한 그 일지를 보여드린 건데 이렇다고 한다면 좀 특별조사위원회,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 SBS 8시 뉴스와 관련한 보도는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그 당시에 진실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서류거든요. 예를 들면 뭐 헬기거나 작전을 명령하는 명령서라든지 부대장의 사인이 들어가 발표를 명령을 승인하는 그런 문건이 있으면은 그게 제일 확실한 물증인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것이 있다는 보도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당시에 정말 헬기가로 발표를 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관련자들의 증언입니다.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당시 이제 광주 시민들의 증언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보다 더 정확한 증언들은 당시 그 헬기 부대에서 근무했던 군인들 또는 그 지휘관들이 당시에 나는 이런 명령을 받아서
통기를 장착하라고 헬기를 몰고 나갔다든지 또는 내가 발표를 했다든지 그런 양심선언류의 어떤 그런 증언들이 있게 되면 그것이 당시에 5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의 진실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증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훈 기자. 네. 이제 5월 21일과 관련한 무장헬기의 사격 장면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고 가장 핵심은 5월 27일 전일빌딩. 그렇습니다. 전일빌딩과 관련한 그 헬기 사격이라고 한 부분이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아마 자세히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도 일단 전일 빌딩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4월에 그 부분에 국가적 발표가 있었고 5월에 광주시에서도 발표가 있었으니까요. 다만 이제 그 퍼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씩 퍼즐이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전일 빌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일 빌딩에서 2016년 9월 22일에 35개 탄원이 발견됐다는 거군요. 저 시점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2016년 9월 22일에 35개 건물 외벽에 11월 16일에 10여 개, 12월 13일에 140여 개. 사실 저렇게 숫자 하나하나 세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 정도 탄원이 발견됐다고 한다면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무장헬기에서 쏜 탄원이 맞다 이런 얘기고 제 기억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인가요? 저 현장을 가서 직접 같이 봤던 그 장면도 기억이 나는데 헬기 사격을 정말 했다면 또 전일 빌딩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정말 했다면 왜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 어떻게 보세요? 고철정 의원은? 네. 그 헬기 사격 제 모양을 한번 보시면요. 보통 이제 헬기를 구분할 때 공격용 헬기가 있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500MD라든지, 그 다음 코브라 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용 헬기가 일 거고, 그 다음에 기동 헬기, 그러니까 뭐 부상자를 수송하거나 물자를 수송하는 이런 어떤 기동 헬기가 있는데, 저 헬기의 어떤 단착점을 보면 부채살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저건 뭘 의미하냐면 기동 헬기는 우리가 람보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옆에 창문을 열고 옆에 사병이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관총을 이제 갈기는 그런 형태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평적인 궤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총을 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착점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 형태가 소총으로 쏜 것도 아니고 공격용 헬기를 같이 한 곳에 모인 것도 아니고 기동 헬기에서 옆에서 창문을 열고 기관총으로 갈긴 흔적이다.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흔적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는 전혀 어떤 헬기 흔적이 아니다 했지만 국가수 분석에 따르면 결국은 저것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기동 헬기에서의 어떤 총격 흔적이라고 이렇게 분석이 나온 겁니다. 예. 이제 정명원 기자의 설명 들으셨고요. 무장 헬기가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분명히 출동을 했었고 사격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본 증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날짜도 5월 22일 신군부가 처음 무장 헬기가 등장한 날은 5월 22일이라고 했는데 그 전인 5월 21일에 이미 무장 헬기를 봤고 사격하는 장면도 봤다는 증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장 헬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신군부라고 하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80년에 정권을 찬탈한 세력들을 일컬어 말하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당시 50 신군부 세력에서는 헬기 사격 사실 무근이다. 또 자위권 발동과 그 시민들을 향한 발포, 자신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달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민정기 비서관과 통화했던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광주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으로서의 그 5.18은 분명히 그 폭동이고요. 지금 또 일부에서는 그건 북한군이 그 뒤에서 개입해서 공작한 특수전이었다, 북한의 특수전이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 반대한민국 세력의 일부 그 민중혁명 세력이 획책한 민중 반란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격 규정을 하고 평가를 하겠지만은 그에 앞서서 그 당시 광주 당시 5.18 당시에 벌어졌던 그 상황, 그 사건 자체는 폭동이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인식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어쨌든 간에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도 쓰지 않았어요? 예. 이 무장헬기 관련한 부분도 아마 언급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무장헬기에 대한 발표 명령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서 강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헬기 사격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헬리콥터의 기체 성능이나 특성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 고의적으로 계엄구매 활동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 문제를 가장 먼저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의적으로 좀 폄하를 했죠. 가면을 쓴 사탄이거나 또는 성직자가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악의적으로 고 조비오 신부를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무장헬기 사격 그 진실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정명훈 기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취재 수첩이 있는 건 아닌데 1996년 제 취재 수첩을 갖고 나왔는데 이 당시 12차 공판, 16차 공판 때 보면은 발포 명령과 관련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나는 쏘라고 명령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매번 공판에서 반복한 일이 검찰이 이렇게 자위권 발동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물으면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재판 도중에 이런 재판 나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강하게 얘기를 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결국 그 당시 재판, 3심까지 재판했지만 진실은 밝히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기획취재부에서 무장헬기 사격과 관련한 이제 어떤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는 그런 증언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남은 증언, 어떤 증거들이 더 확보돼야 지금 기획취재부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로 규명될 수 있을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공수부대는 그래도 한 37년간 지나면서 기록들이 조금씩 공개가 됐는데 이 헬기를 담당하는 제1항공여단 기록은 한 번도 지금 공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갖고 있느냐? 군에서 갖고 있어요. 비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번 특조위에서 반드시 이 부분이 공개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종사들은 개인 남아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그 오래돼서. 부분이 좀 예.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혹시 조작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일단 공개를 해서 보면 그 부분도 검증이 되겠죠. 또 하나는 개인 비행 기록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일종의 막 등기부 등본처럼 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총 쐈는지 안 쐈는지를 알 수는 없겠지만 어느 날 무슨 작전에 나갔는지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투입됐던 사람을 불러서 너 그때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제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특조위 관계자는 저희 보도를 보면 침묵의 카르텔이 깨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침묵의 연대 이렇게 그렇습니다. 침묵의 동맹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왜 그러냐면 89년에 이 조비오 신부를 고소하면서 조종사들이 쓴 진술서를 보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여러 명을 조종사를 접촉을 해보면 약간씩 다른 이야기들을 또 그때 진술서와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군에서도 좀 자유로워지고 조금씩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결국 퍼즐은 이렇게 맞춰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철하 교수님은 지금 우리 기획취재부에 연속되는 보도 그 내용 쭉 들으셨는데요.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신군부 입장에서는 늘 그 폭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위적 차원에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빚어진 비극이다라고 자신들을 항변해 왔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말하자면 후속 조치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폭력인지 아니면 국가가 계획적으로 국민들을 살상 내지 제압할 목적으로 그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밝히고 사과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우리가 어떤 새로운 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서의 출발하는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취재 기록을 보니까 당시 1심 재판만 27차례 재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재판을 했지만은 끝내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에 다가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명훈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SBS 기획취재부에 전화로 제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내보내고 그래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SBS 보도국도 힘을 보태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명훈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